안녕하십니까. 요즘 우한 코로나 사태로 전국이 이제 시끄럽습니다. 또 교육을 하는 교수자 입장에서 강의를 못하게 돼서 온라인 강의로 대체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러닝 학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런 시점에서 어떤 방식이 제일 효율적인가 생각하는 것들을 블로그에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블로그의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뭐 강의를 갖다가 갑자기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러시면서 혼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 절차는 소속 기관에서 제공하는 LMS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LMS라는 것은 그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래서 학습 관리 시스템이죠. 학습에 관련된 모든 작업들을 여기서 진행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 시스템 안에 강의실을 만들고 뭐 퀴즈를 낸다거나 또는 과제를 제출해서 과제를 받는다거나 또는 게시판을 만들어서 게시글을 갖다 서로 공유하면서 정보를 교환하게 한다거나 또는 뭐 URL 같은 링크를 제공을 해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기능들을 갖고 있는 것이 LMS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LMS 시스템은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요. 또 기관이라든지 학교에서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은 각각의 뭐 A, B, C 원하는 학교에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는 것이 먼저 순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동영상 같은 시스템도 학교 또는 기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동영상 같은 기능들을 쓸 때는요. 동영상을 갖다 만들어서 이제 업로드를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동영상 만들어서 업로드 시키면은 이것이 이제 동영상 스트리밍 서버라는 것을 통해서 학습자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수자들의 동영상 강의를 만들고요. 동영상 강의를 만들어서 서버에다 업로드를 시키죠. 그럼 학교 시스템에는 사실 동영상과 LMS, 동영상 관리하는 내용과 LMS가 이제 같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이 LMS하고 잘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웹에서 쓰는 사람들은 두 개 시스템이 하나의 시스템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학습자들은 또 이렇게 교수자가 올려놓은 시스템을 접근해서 동영상을 접근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스트리밍 서버가 이런 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동영상 스트리밍 서버가 없으면은 동영상은 사람들이 접근했을 때 그냥 파일로 접근이 됩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갖다 뭐 웹서버에 올라간 동영상 링크를 클릭을 하더라도 그것이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운로드가 된다는 것을 갖다가 인식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 입장에서는 유튜브가 아주 거대한 의미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서버를 포함한 서비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 올라가는 동영상들도 상당히 다양한 종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 유튜브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전용화된 외부 서비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동영상도. 그래서 동영상은 어떻게 뭐 활용을 하면 되느냐 그렇게 문의를 하시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튜브를 쓰는 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려놓으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학교 같은 것들은 트래픽이라든지 저장 용량에 있어서 문제가 한계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유튜브는 여러분들이 구글 계정을 가지고 쉽게 만들면은 여기서 3번에서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요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은 사용법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글 계정이 있으면 간단하게 무료로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는 것이 가능하니까 동영상을 참고로 해서 한번 그런 내용들을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외부에 유튜브에 서비스를 올린다고 그러게 된다면은 교수자가 유튜브에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고 그 동영상을 이제 학습자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사실 아니라 유튜브에 올려놓은 동영상의 링크를 LMS에다 이제 제공을 하니까 뭐 사실 유튜브에 가서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LMS 시스템 안에서 접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단지 큰 차이는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면은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제 관리자들이 열광하는 게 동영상을 봤을 때의 시간, 뭐 접속 횟수, 로그 같은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이렇게 자기 시스템 올린 것만큼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스템은 동영상을 몇 시간 봤느냐, 뭐 끝까지 봤느냐, 중간에 딴짓을 안 했느냐,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에 올리면은 링크로 접속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교육 효과가 떨어지나 저는 전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이제 게시판 활동, 동영상을 본 소감이라든지 자기의 의견들을 포스팅하도록 유도를 해서 활발한 학습 활동, 토론 활동을 진행할 수도 있고요. 퀴즈를 만들어서 내용을 잘 들었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 또는 과제를 잘 만들어서 과제를 통해서 학생들이 잘 결과물을 확인하여 잘 이해했는지, 그 다음에 점수를 부여하는 것도 좀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이번 기회에 활용하시는 것들을 갖다가 완전 추천을 드립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이제 자, 그럼 동영상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되겠죠. 그래서 동영상은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만들 때 동영상을 만들 수 있는 저작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저작 도구가 뭘 써서 만들 것인가. 그래서 기관에 확인을 하면은 이 저작 도구가 보통 솔루션 형태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받아서 자기 컴퓨터에서 설치를 해놓고 저처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결과물을 업로드 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죠. 요즘은 사실 뭐 스마트폰을 가지고도 그렇죠? 스마트폰을 가지고도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마트폰에서 녹화를 해서 녹화한 결과물을 갖다가 최종 결과물을 동영상으로 제출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겠다 하는 내용. 오픈소스 저작 도구도 있어요. 여기 설명한 OBS라는 것들도 오픈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인가요? 무료로 여러분들 저작해서 설치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시간 되면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시스템들을 꼭 동영상을 자기가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여기 6편에서 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라든지 KOCW, K무크 같은 데서 여러분들이 그런 자료를 찾아서 그런 자료들을 갖다가 동영상 자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유튜브나 뭐 그런 데서 찾은 내용을 갖다 이렇게 URL하고 연결을 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보다 뭐 더 강의를 잘 하시는 분들이 또 좋은 환경에서 잘 설정을 해서 만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KOCW 검색을 해서 들어가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KOCW에서 전기기기 검색을 해서 나오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동영상 또는 자료들, 문서 자료들에 대한 URL이 제공이 돼서 이거를 카피를 해서 URL로 LMS에서 URL을 제공을 하고 그것에 대한 토론을 하거나 뭐 퀴즈를 내거나 과제를 제출하게 하거나 뭐 그런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면은 좋은 강의가 되는 거죠. 자, 또 강의를 만들 때 그럼 1시간짜리 강의면 1시간 동영상을 만드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 1시간 한 20분 정도만 만들어서 중요한 내용만 발췌를 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실제 강의를 진행하게 되면은 출석 부르고 뭐 학생들한테 서론 도입 부분 얘기하고 유사관계 얘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없이 다 생략하고 실질적인 컨텐츠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들어가고 그 부분만 얘기를 한다면 20분 정도로 압축해서 만들 수가 있고요. 그 20분 내용도 5분이나 10분 단위로 끊어서 만들어 놓으시면은
나중에 필요한 부분을만 다시 만들거나 또는 수정을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재활용을 하거나 뭐 하는 식으로 나중에 되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 욕심을 부리자면 이번 기회에 인터넷에서 방송하는 유튜버 또는 뭐 페이스북을 이용해서 뭐 이렇게 방송을 하는 그런 것들까지도 하면서 실시간 캡처를 해서 강의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건 또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원격 강의를 할 때 중요한 점이 그 공지사항, 그다음에 유기적 연결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LMS에 보면은 LMS의 앱으로 제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기관에서 갖고 있다면 그럼 기관을 그걸 통해서 서로 메시징을 갖다 실시간으로 한다든지 공지사항을 알린다든지 토론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기능들이 활용할 수가 없어서 LMS는 저는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SNS는 따로 이렇게 계정을 그 학 클래스 강좌마다 만들어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URL로 여기다 링크를 걸어 놓으면은 실시간적으로는 이런 그 SNS를 이용을 해가지고 학습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또는 공지사항 통보 또는 메시징 같은 서비스를 하면서 또 학습 관계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은 LMS하고 통합돼서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그 밴드나 페이스북, 카카오를 활용하는 걸 권장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용도별로 뭐 친구들은 카카오, 그다음에 수업은 밴드, 페이스북은 대외 활동,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활동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 편의상 그렇게 SNS를 잘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LMS가 자기 학교에 없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뭐 구글 클래스룸, 여러분들이 구글 클래스룸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이 계정을 만들어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초중등 고등학교 인터넷망을 통해 가지고 접속이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무들도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무들도 LMS의 일종이니까 학교에서 무들을 구축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무들이 ASP 서비스 또는 클라우드 서비스로 무료로 한 강좌 정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외부에 있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하거나 또는 클래스팅 같은 경우도 LMS 기능이 있는데 이 클래스팅은 SNS하고 기능이 오히려 더 강한 면이 있어요. 아무래나 클래스팅에서 강의를 만들어서 클래스팅 서비스,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 외부 서비스들은 클라우드 서비스 또는 ASP라고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이런 서비스들을 이용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테크놀로지를 잘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번에 힘든 시간을 겪고 있지만 이런 기간을 통해서 또 새롭고 더 나은 업그레이드된 그런 업무 효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은 더 뭐 아무래나 우리가 발전한다는 면에 있어서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보면은 세종시에서 공무원들 특히 뭐 화상회의 같은 거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저는 20년 전에 캐나다로 안식년을 갔는데 거기에 총장님하고 그다음에 유능한 교수들이 거의 모든 업무의 대부분을 화상회의로 처리하는 걸 봤습니다. 한 벌써 20년 전에.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IT 강국이니 뭐 스마트 교육이니 하면서도 사실 교수자들이라든지 뭐 공무원들이 이렇게 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잘 활용을 해서 진짜 생활 속에서 우리들이 남보다 낫고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살 수 있다면은 국가적으로도 이런 것들이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나 긍정적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하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기고 좋은 결과가 앞으로 모두에게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